그날 냉장고 문을 열기 전까지는 몰랐다. 내 딸의 삶이 거짓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딸의 집에 반찬을 전하러 간 평범한 오후 한 여인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냉장고 문 앞에 서서 얼어붙은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진 배신의 순간. 이 여인은 무엇을 보았고 이 비밀은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0대 중반의 김선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다. 혼자 일어나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것. 그래야 집안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 이번 주말은 딸 집에 가져갈 반찬을 해야겠네. 선자는 냉장고를 열어 갈치 한 마리를 꺼냈다. 물기를 닦아내며 생각했다. 은지는 이걸 좋아했었지. 은지는 선자의 하나뿐인 딸로 이제는 36의 워킹맘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과장 직책을 맡고 있고 5살 아들 지호를 키우며 남편 진우와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아이고, 도라지도 좀 다듬어야겠네. 부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도라지를 손질하면서 선자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손주 지호가 할머니 반찬이 최고야.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선자에게는 딸 가족이 전부였다. 딸 은지를 위해, 사위 진우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손주 지호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요즘 은지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선자는 도라지를 씻으며 중얼거렸다. 지난주에 보니 은지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묘하게 서먹한 집안 분위기도 느껴졌다. 진우는 언제나처럼 과묵했고 은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사위가 원래 말이 없긴 해도. 선자는 한숨을 쉬었다. 사위 진우는 결혼한 지 8회가 지났지만 아직도 선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예의 바르고 나름 자상해 보이지만 항상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손주 지호에게는 좋은 아빠로 보였고 은지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뭐. 점심때쯤 오이지까지 완성하고 선자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은지와 진우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혹시 뭐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바쁘게 살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내일은 반찬을 들고 은진의 집에 가야 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딸의 가정. 하지만 선자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3시 선자는 꼼꼼히 포장한 반찬통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갈치조림, 도라지 무침, 오이지까지 모두 은지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전화기를 들어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인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내가 반찬 좀 했는데 오늘 갖다 줄게. 지호도 보고 싶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엄마. 미안한데 나 오늘 야근이야.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선자는 실망감을 숨기려 애썼다. 그래, 바쁘구나. 그럼 언제 가면 좋을까? 그냥 오늘 와도 돼요. 지호랑 진우 오빠는 집에 있을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놓고 오세요. 선자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은 은지가 있을 때 방문하는 게 편했다. 사위와 둘이 있는 건 어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주 지호가 보고 싶었고 반찬도 금방 상할 것 같았다. 알겠어. 그럼 비밀번호 좀 알려줘. 1918245예요. 제 생일 달, 생일, 결혼 기념일이에요. 기억하기 쉽죠?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 지금 가볼게. 버스를 타고 은진의 아파트에 도착한 선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은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지호야, 할머니 왔다. 선자는 현관에 들어서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진우랑 지호는 나가셨나? 선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지호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진우 씨? 지호야? 아무 대답이 없자 선자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냥 반찬만 놓고 가야겠다. 생각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은진의 냉장고는 언제나 반쯤 비어 있었다. 바쁜 워킹맘이 제대로 장을 볼 시간이 없는 탓이었다. 선자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더 자주 반찬을 해다 주고 싶었지만 은지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잘 지내요. 라고만 했다. 냉장고 안에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은지가 일찍 퇴근했나? 선자는 반가운 마음에 냉장고 문을 붙잡은 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현관에서 들어온 사람은 은지가 아니었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있어. 은지는 오늘 늦게 와. 그러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자. 사위 진우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진우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선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냉장고 문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진우가 주방 쪽을 보았고 선자와 눈이 마주쳤다.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장모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뒤에 있던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선자를 쳐다보았다. 진우의 손이 재빨리 여자의 어깨에서 떨어졌다. 선자는 여전히 냉장고 문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 딸의 남편이, 내 손주의 아버지가. 장모님,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회사 후배가 잠깐 일 마무리하러 들른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그 뒤에 서 있던 여자는 이미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여자가 허둥지둥 말했다. 선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래도 그녀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고 아직 놓지 않은 마지막 반찬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장모님,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진우의 말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선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진우가 선자의 뒤를 쫓아왔다. 장모님, 제발 은지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단순한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회사 일로. 선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신발을 신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신발끈을 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시간 동안에도 진우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잠시 들른 거예요. 장모님, 제발. 선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진우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아마도 복도에서 이웃들에게 상황이 들키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선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선자는 안으로 들어가 1이라고 쓰인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엘리베이터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이럴 수가. 첫마디가 새어나왔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선자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엘리베이터 바닥을 바라보았다. 내 딸이, 내 은지가 저런 사람과 살고 있었다니.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선자는 어떻게든 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왔다.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반겼지만 선자의 몸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어쩌면 정말 오해일 수도 있을까? 하지만 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한 말은 은지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지는 진우와 결혼한 후 행복해 보였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다고 선자는 믿었다. 손주 지호가 태어났을 때 진우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병원에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은지의 이마에 키스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선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 길가에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아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도 선자는 그날 본 광경을 지울 수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심지어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진우가 낯선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던 모습. 은지는 오늘 늦게 와. 그러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밤이 깊어갔다. 선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전화기가 울렸다. 은지였다. 엄마, 반찬 갖다 주셨다고 진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근데 왜 얼굴도 안 보고 가셨어요? 선자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왜 말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도 오늘 야근했다며 많이 힘들었겠다. 선자는 겨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면서. 네, 요즘 회사가 미쳤어요. 신제품 출시 준비하느라 다들 정신없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정말 지친 것 같았다. 엄마, 반찬 정말 고마워요. 진우 오빠가 엄마 갈치조림 보고 완전 좋아했어요. 선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그래, 잘 먹으면 됐다. 선자는 간신히 대답했다. 은지야, 너 혹시 진우 씨랑 요즘 어때? 잘 지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갑자기 왜요? 은지가 조금 놀란 듯 물었다. 평소랑 똑같죠. 바쁘게 지내요.
진우 오빠도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러면 은지는 어떻게 될까? 지호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좀 뵐까요?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하는 거 어때요? 지호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물어봐요. 그래, 좋지. 선자는 겨우 대답했다. 그럼 잘 자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선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오랫동안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선자는 은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약속된 주말, 선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은지 가족을 만났다. 지호가 제일 먼저 달려와 선자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선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지호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더 아팠다. 이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우리 지호 많이 컸네. 그새 또 컸어. 은지와 진우도 다가왔다. 은지는 평소처럼 선자에게 안겼지만 진우는 어색하게 목례만 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선자는 진우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은지는 오늘 늦게 와. 그러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식사 시간 내내 선자는 웃는 척했다. 지호의 제잘거림에 맞장구를 쳐주고 은지의 회사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우가 말할 때마다 선자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우리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은지가 말했다. 선자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둘째 계획 중이에요. 지호도 이제 형이 될 나이가 됐잖아요. 어때요? 선자의 눈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둘째라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 선자는 겨우 입을 열었다. 둘째. 좋지.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은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선자는 급히 말했다. 그냥 좀 놀랐어.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빠, 나 동생 생기면 장난감 나눠줄 거예요. 지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진우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선자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은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자는 정신을 차렸다. 아니,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은지는 선자의 팔을 잡았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안 좋은 일 있어요? 선자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은지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괜찮아. 그냥 늙어서 그래. 선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너희들 잘 지내. 내가 걱정할 것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은지야, 내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웃음이 망가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일요일 아침 선자는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평소라면 즐거운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제 은지 가족과의 만남 이후 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둘째를 계획한다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생선가게 앞에서 멈춰선 선자는 한숨을 쉬었다. 생선을 고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은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러면 은지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지호는? 어머, 김 여사님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선자는 고개를 들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 여사였다.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수다스러운 이웃이었다. 아,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아침 산책하기 딱이죠. 선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수다가 귀찮았겠지만 오늘은 다른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어 오히려 반가웠다. 네,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 똑같죠 뭐. 그런데 김 여사님 따님 사위분 뵀어요. 선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어디서요? 사거리 카페에서요. 그저께인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커플 트레이닝복까지 입고 선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지갑이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붙잡으며 더듬거리듯 물었다. 커플 트레이닝복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인가 봐요. 똑같은 디자인의 색만 다른 거. 아주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박 여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요즘은 친구끼리도 저러나 봐요. 하긴 우리 때랑 많이 달라졌죠.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박 여사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선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커플 트레이닝복. 카페에서 다정하게.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박 여사가 떠나고 나서야 선자는 정신을 차렸다. 그대로 장을 볼 기운이 없어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선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해일 수도 있어. 진우가 친한 동료와 있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날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진우가 낯선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던 모습. 은지는 오늘 늦게 와. 그러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자. 그 말.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커플 트레이닝복을 입고 카페에 있었다니. 더 이상 우연이라고 오해라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선자는 갑자기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선자는 은진의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은지가 회사에 간 시간, 아이는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었다. 진우는 보통 이 시간에 집에 있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번 그 여자와 집에 있던 것을 보면 혹시 오늘도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선자는 지친 표정으로 카페 창문 너머 은진의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았다. 내가 미쳤나? 이러고 있는 내가. 그때였다. 진우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선자는 숨을 죽였다. 진우는 평소와 다른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그리고 몇 분 후 지난번 본 그 여자가 나타났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은 가끔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몇 블록을 지나 그들은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는 거지? 선자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골목 끝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모텔 앞에 멈춰섰다. 진우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선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간신히 일어나 근처 벤치에 앉은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이 눈물로 번져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진우는 딸을 배신하고 있었다. 선자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켰다. 은지에게 말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이런 일을 내게 말해야 한다니. 집에 도착한 선자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은지에게 전화해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그러다 문득 은지가 둘째를 계획 중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또 가지려고 한다니. 은지야,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선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은지를 더 큰 배신 속에 방치하는 일이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디스플레이에 은지의 이름이 떠올랐다. 여보세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은지야.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시간 되세요? 내일 오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선자는 긴장했다. 그래, 당연하지. 무슨 일 있니?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은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지호도 데려갈게요. 알았어. 내일 오전에 보자. 전화를 끊고 선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은지의 목소리가 무언가 달랐다. 평소에 밝고 씩씩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혹시 알게 된 걸까?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선자가 문을 열자 은지가 지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은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할머니. 지호가 달려와 선자의 다리를 껴안았다. 우리 지호 왔구나. 선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뒀어. 은지는 힘없이 웃었다. 엄마 신경 쓰셨네요. 거실에 앉은 후 선자는 지호에게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었다. 지호가 애니메이션에 집중하자 은지와 선자는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다.